안녕하세요. 딸내미가 알려드림 채널입니다. 유용한 정보와 쉬운 방법을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민연금에 납입을 하시고 계시고 현재 일정 연령이 지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그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은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를 위해 만들어진 연금이 유족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의 노령연금과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장점이 큰지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 기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자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전체 미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가 해당됩니다.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가 대상이 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조건은 충족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사망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의 범위 및 조건은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이고 자녀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이상이고 조부모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입니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처럼 동순위 수급권자가 2급 이상이라면 유족연금을 균분해서 지급하고 만약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 연금액의 일부와 가족 수당인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연금액은 모든 연금의 신청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 대체율, 전체 가입자의 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 가입 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3년 동안 받게 됩니다. 3년 후에는 월 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 이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일정 금액은 2024년 기준 298만 9천여 원입니다. 이미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을 선택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한다면 본인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액을 선택한다면 유족연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어떤 선택지를 고를지는 개인의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유리한 수급 방법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의 급여 지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을 받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청구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5년이 지나고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시 상황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고 노령연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수령하던 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즉, 유족들은 사망한 자의 연금액의 40%에서 60% 사이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한 자가 생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망한 자가 노령연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수령하고 있던 경우에는 이는 그대로 유족연금으로 지급되지 않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본인연금의 60%를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과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본인 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오게 된다면 본인이 계속 납부해오던 연금액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직역연금 100%와 유족연금 50%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연금만 선택하는 것보다 다소 유리할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잘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